혹시 소름 돋는 도플갱어 이야기 믿으십니까?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사는 두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운명을 반복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일이 지금 2025년 글로벌 경제의 최전선인 자동차 업계에서, 그것도 서울과 도쿄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 아이치현에는 세계 1위 자동차 제국 토요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해탄 건너 서울 양재동에는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추격하는 세계 3위 현대자동차가 있죠. 두 회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창업주의 3세 4세가 경영을 이끌고 있다는 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점까지 겉모습은 완벽한 라이벌이자 도플갱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고민마저 똑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제국의 황제 토요타 아키오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내가 만든 차가 안 팔리면 어쩌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을 내 자식이 혹은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지배구조의 공포입니다. 왜냐고요? 두 그룹 모두 덩치는 고래만한데 그 고래를 움직이는 핏줄인 지분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토요타가 4.7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어떻게 끊어내는지, 그리고 이를 본 현대차가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지,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을 선점하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순환출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뱀과 같습니다. A 회사가 B를 갖고 B가 C를 갖고 C가 다시 A를 갖는 식이죠.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적은 돈으로도 거대한 그룹을 지배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그룹 전체의 방어막이 뚫린다는 겁니다. 적대적 세력이 공격하기 딱 좋은 빈틈인 거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합니다. 주가 좀 올려봐라, 주주들한테 이익 좀 돌려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꼬여있는 지분 구조를 정리하라는 거죠. 자칫하면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쿄의 토요타가 먼저 깜짝 놀랄만한 승부수를 던지며 이 뱀의 꼬리를 끊어냈습니다. 토요타가 먼저 보여준 이 답안지를 현대차는 어떻게 베낄까요? 토요타의 이 충격적인 결단을 이해하려면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졌을 때 말이죠. 미국 점령군은 일본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거대 재벌들, 그러니까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가문들을 강제로 해체시킵니다. 너희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다. 다시는 이런 괴물 기업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였죠. 그런데 토요타는 운이 좋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덩치가 작아서 해체 명령을 피해갔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웠던 건 아닙니다. 창업 가문이 회사를 꽉 쥐는 재벌식 지배 구조는 금지됐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찾아낸 묘수가 바로 케이레츠입니다. 계열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느슨한 가족 동맹 같은 겁니다. 오너가 다 갖는 게 아니라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조금씩 나눠 갖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라며 뭉쳐서 외부 공격을 막는 거죠. 토요타 자동직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원래 토요타는 자동차가 아니라 방직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즉 이 회사가 토요타 그룹의 큰형님이자 뿌리인 셈입니다. 문제는 지난 80년간 이 큰형님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복잡한 지분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려 10겹이 넘는 고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죠. 80년 동안 이 복잡한 구조가 무너지지 않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반토 시스템입니다. 반토는 옛날 일본 상인 가문의 대지배인, 즉 충성스러운 집사를 뜻합니다. 옛날 일본 상인 가문에서 주인 대신 가게를 운영하던 충직한 대리인을 뜻하죠. 토요타에서는 전문 경영인이 이 역할을 합니다. 토요타 자동차 역대 사장 12명 중 절반이 전문 경영인이에요. 창업 가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문 경영인들이 80년간 단 한 번도 창업 가문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토요타에서만 일한 순혈들이거든요. 현 사장 사토코지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30년 넘게 토요타만 다녔습니다. 회사가 곧 인생이고 창업 가문에 대한 충성이 DNA처럼 박혀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밀금고입니다. 어려운 말로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이름 가려주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명부에는 은행 이름만 찍히지만 그 뒤에는 창업 가문의 진짜 지분이 숨겨
숨겨져 있는 거죠. 공식 지분은 0.15%인데 이 비밀금고를 합치면 지배력이 무려 12%까지 치솟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앞에는 충신, 뒤에는 비밀금고, 옆에는 계열사 형제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80년 제국의 세 가지 균열이 동시에 터집니다. 첫째, 일본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서로 지분 쪼개갖는 꼼수 그만두고 진짜 주주 가치를 올려라. 이른바 밸류업의 압박입니다. 둘째, 기업 사냥꾼인 행동주의 펀드가 7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복잡한 지분 구조는 그들에게 딱 좋은 먹잇감이었죠. 셋째,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아키오 회장의 아들이 너무 어립니다. 이제 37살입니다.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면 20년은 더 필요한데 그때도 지금처럼 충성스러운 집사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이 구조를 정리하자.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순환 출자의 중심 토요타 자동직기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토요타 자동직기 주식을 공개 매수로 몽땅 사들여서 상장 폐지시키는 겁니다. 2025년 6월 공개 매수 계획을 발표하며 4.7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공개 매수를 실시하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분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남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스퀴즈 아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 줄 테니 나가라는 겁니다. 회사가 비상장이 되면 더 이상 외부주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아무리 날뛰어도 상장사가 아니니까 간섭을 못해요. 토요타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동직기를 비상장 회사로 만든 다음 토요타 부동산이라는 또 다른 비상장 회사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창업 가문이 이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가문에서 부동산, 자동직기, 토요타 자동차로 이어지는 아주 깔끔한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됩니다. 외부 공격은 원천봉쇄되고 대대손손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철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토요타가 4.7조엔을 베팅한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일본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토요타가 보여준 이 답안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고민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한국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고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를,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갖는 구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모든 길은 모비스로 통한다입니다. 세 개의 고리가 전부 현대모비스를 거쳐가거든요. 즉 모비스를 장악하는 자가 그룹 전체를 장악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압박합니다. 순환 출자 해소해라. 법으로도 금지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의선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엔 취지는 좋았지만 주주 가치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고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도 약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2025년은 다릅니다. 정의선 회장의 실탄이 아주 두둑해졌습니다. 절치부심하며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배당금으로 꼬박꼬박 모은 현금도 4,200억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히든카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이 20%가 넘는데 이 로봇 회사가 상장해서 대박이 나면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 단위의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7년 전과는 체급이 달라진 겁니다. 자, 이제 돈도 모았겠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현장에서 돈 버는 회사와 지배하는 회사로 나눕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돈 버는 회사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왕창 사들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회장님이 지배하는 모비스를 꽉 쥐게 되고 그 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를 다스리는 아주 깔끔한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선, 존속 모비스, 현대차, 기아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끝납니다. 복잡했던 세 개의 고리는 끊어지고 깔끔한 일직선이 되는 겁니다. 토요타가 막대한 돈을 써서 비상장화라는 카드를 썼다면 현대차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쪼개고 합치는 전공법을 택하는 셈입니다. 설계도는 완성됐고 자금도 충분합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실행 타이밍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회장님의 이익과 내 이익이 일치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승계를 완성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그가 가진 계열사 주식을 팔아서 나옵니다. 즉 계열사의 주가가 올라야 회장님이 승리하고 덩달아 주주들도 웃게 되는 구조인 거죠. 우리는 정의선 회장이 돈 버는 길목에 미리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성격이 조금 다른 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여기는 눈치 게임이 필요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가게를 둘로 쪼갤 때 내가 팔 물건은 비싸게 받고 싶고 내가 사야 할 가게터는 싸게 사고 싶겠죠? 그래서 회사가 쪼개지기 전까지는 주가를 팍팍 띄워서 몸값을 올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쪼개지고 난 뒤 회장님이 사야 하는 지배회사 매수 타이밍에는 주가가 잠시 눌려있는 게 유리하겠죠. 정의선 회장의 비싸게 팔고 싸게 사기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여기는 전략이 다릅니다. 이 두 회사는 정의선 회장의 든든한 지갑이거든요. 모비스 지분을 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죠? 현금이 부족하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야 합니다. 이때 현대차와 오토에버 주가가 높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총알이 많아집니다. 특히 현대차는 로봇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대주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터지면 현대차 주가도 덩달아 뜁니다. 그럼 정의선 회장의 지갑도 두꺼워지고 지배구조 개편할 돈도 넉넉해지는 거죠.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를 맡아서 회사가 커지면 지분을 가진 회장님의 자금력이 빵빵해집니다. 즉, 이 두 회사는 무조건 우상향할수록 오너에게 유리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기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주총회도 통과해야 하고 공정위 허락도 받아야 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7년 전이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주가 좀 올려라, 밸류업 해라 하고 등을 떠밀고 있잖아요. 토요타가 먼저 4.7조 엔을 써서 길을 트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두 기업의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지분 구조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만드는 것. 토요타가 움직였을 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차의 차례입니다. 7년 전 실패를 딛고 다시 쓰는 이 드라마, 그 엔딩 크레딧에는 주주환원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으셨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너와 자본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만 정확히 짚어내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단 3일간의 특별한 라이브 강의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과 7일 일요일 저녁 8시 이틀간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100억 슈퍼개미의 비밀 노트와 10배 오르는 종목의 공통점을 가감없이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8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텔레그램에서만 진행되는 시크릿 특강 차트 기술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3일 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2026년 계좌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